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내적 미소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자신에게 보내는 미소를 말하는데요. 옛날 중국의 도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짓는 내적 미소는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몸이 힘들어도 그래, 난 괜찮을 거야. 마음이 아파도 난 강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 이렇게 미소를 보내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마음, 이 내적 미소를 가진 여러분이라면 우리 생활도 건강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1-2000번, 서울 전화 02-8231-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레이노이드 증후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레이노이드 증후군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이 레이노이드 증후군은 이제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거나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 때 손, 발을 차가운 물에 댔을 때 순간적으로 손과 발이 파랗게 변색이 되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약간의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코끝,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귀에 나타나기도 하고 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손끝이나 이제 발끝으로 인해서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혈관이 당연히 수축이 되고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파랗게 되면서 시리고 저리고 조금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발병을 하거나 아니면 날씨가 추워지면 더 심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당연히 이제 혈관이 수축이 이제 되겠죠.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게 되니까 당연히 혈액순환이 우리 몸의 심층부에서 끝부분, 손과 발, 얼굴, 귀끝으로 갈수록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약간 뻣뻣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가워졌을 때, 그 다음에 또 찬물에 손을 넣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네, 좀 정말로 생소한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이제 혈관이 수축되는 건데요. 원인은 크게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혈관이 수축이 되는 건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이 되는데요. 아무 질병이 없이 혈관이 수축되는 것을 제1차성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또 레이노병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2차적인 것은
전신성 경화성 증후군이라든지 루푸스 질병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 2차적으로 레이노이드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1차적인 원인에서 의해서 나타나는 게 한 70%에서 80%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1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혈관이 수축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다른 질병이 없이. 그 다음에는 혈관이 수축이 되는 데는 당연히 우리 몸을 차게 하거나 찬물에 넣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고, 두 번째는 혈관이 수축될 때는요, 심장에서의 펌핑 능력이 떨어졌을 때 심장에서 혈관까지 손끝, 발끝, 그 다음에 얼굴이나 귀끝까지 보내주는 혈행 장애가 나타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율신경 중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혈관을 수축하게 하는 작용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요. 평소에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레이노이드 질환인 증상들이 손끝, 발끝이 저리고 아프고 파랗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구체적인 증상들을 좀 보면 이게 내가 레이노이드 증후군이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몸을 좀 따뜻하게, 특히 이제 손발이 추워지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요. 날씨가 좀 추워졌을 때 손발을 내놨을 때 유난히 손끝, 발끝이 이제 파라면서 이제 저린 증상, 그 다음에 손과 발을 내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찬물에 넣었을 때요, 약간 파란 증상이면서 저리고 시리고 이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 교감신경이 기능이 활성화되면은 혈관이 수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분노를 생겼거나 스트레스가 생겼거나 굉장히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처럼 뭔가 긴장을 했을 때 교감신경이 기능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끝까지 이제 혈관 자체가 수축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서 순환 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손끝이 조금 저린다. 손끝이 뭔가 마모감이 있다. 뭔가 붙어 있는 느낌이 있다. 이랬을 때 같이 레이노이드 질환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몸이 좀 차가워졌을 때 좀 네. 강화가 되는 현상인 것 같은데, 보통 한의학에서도 이 냉증을 굉장히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차적인 이제 원인은 그 몸이 차다고 했을 때 한방에서 증상을 구분을 할 때 찬 증상이냐 더운 증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레이노이드 병에서도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도 나타나지만 증상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손끝, 발끝은 시리고 저리고 차가운데 뭔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는 손끝, 발끝이 차고 시리면 일반적으로는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요. 얼굴에서는 땀이 나고 몸에서는 따뜻한 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는 막상 손을 시리다. 그 다음에 차다 느낌이 있는데 상대방이 잡았을 때 차가운 느낌이 안 드시는 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손은 찬데 발도 찬데 상대방이 만졌을 때 차가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 있어도 나는 차다고 자각 증상으로 느꼈을 때 다른 분들이 손을 만졌을 때 별로 차지 않다. 발도 별로 차지 않는데 나는 차고 시리다. 이랬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요. 이 증상들이 이제 차서 나타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열이 극하게 되면 반대로 손과 발이 차가운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손끝, 발끝은 찬데 얼굴에서는 땀이 나면서 좀 더운 데 가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마셔도 좀 따뜻한 것보다는 시원한 것을 먹어야 마셔야 좋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각 증상이 상대방이 느꼈을 때 차지 않다고 하면 이때는 이제 전문 한의사와 몸 자체가 차가운 증상인지 열한 증상이 원인인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몸이 좀 차다거나 아니면은 뭐 찬 기운에 민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레이노 증후군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몸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이제 힘들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나타났을 때 본인은 시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만졌을 때 저희가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을 보았을 때 맥관에 힘이 있는 경우가 있고 맥관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은 시리다고 하면서 시원한 것을 좋아한다 이랬을 때는요, 겉으로 나타나는 레이노이드 증후군 차가운 증상은 있어도요, 안에 내부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 내부의 열이 옹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요, 혈관 자체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끝까지 잘 안 가기 때문에 손끝, 발끝으로 저린 증상, 또 파란 증상, 조금 더 심해지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요, 따뜻한 데 가면 그 증상이 바로 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이 조금 더 만성적으로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춥다고 하지 않는데 나는 바로 시린다 이런 증상들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 한의사와 몸 자체의 이제 한열 증상을 변증을 해서 진단을 받고 여기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는 좀 치료가 필요하다. 예. 네, 좀 기준으로 잘 세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한방에서는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제 원인이 혈관이 수축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혈관을 이완시키는 이제 약제를 쓰게 되겠죠. 당연히 몸이 차가워져서 혈관이 수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가지고 오셔도요, 이 사람의 혈액순환, 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하면서 이 사람의 이제 심장의 맥이 정확히 활력이 있는지, 심장이 선천적으로 좀 약하신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은 혈관이 수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은요, 반대로 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 뭔가 재미있는 일, 뭔가 맛있는 것을,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기능은 양이성한 거고 부교감신경 기능은 음이성해지는 건데요. 이때는 교감신경 기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법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나타나도요, 어떤 분은 차가운 데 가면 얼굴이 시리다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꼭 나갈 때 모자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으면 약간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어머님들은 목도리를 꼭 해야 나는 몸이 좀 따뜻하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이렇게 나타나도요. 얼굴 쪽에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뒷목 쪽으로 나타나느냐 손과 발 쪽으로 나타나느냐 등 쪽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경락적으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손발이 시린 증상이 나타나도요. 손발이 시리면 당연히 음식을 따뜻한 걸 먹어야 되는데요. 손발은 시리고 차가운데도 음식을 시원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좀 좋아하고 이런 증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손과 발은 차가운데 증상들 자체도 같이 차가운 결국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나타나는 재반 증상에 구분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식으로 달라지나요? 1차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얼굴 쪽에 나타나는 경우는요. 얼굴 쪽은 족양명 위경 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보하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귀 쪽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는 콩팥에 양기를 보강을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뒷목이나 등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족태안경이라고 해서요. 양기를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해서 얼굴은 조금 시리지 않고 등도 시리지 않은데 나는 항상 손과 발이 시리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인체의 양기를 보하면서요. 이 비와 위를 같이 플러스해서 따뜻하게 온기를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항상 배가 시리고 차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배가 시리고 차가운 경우에는요, 내부적으로 깊숙하게 양기가 허해지고 음기가 성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배가 시리고 차가운 경우는 치료 기간을 조금 더 오래 잡으셔야 되고요. 한 3개월 정도 이상 잡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특징이 차가운 걸 먹어도 차가운 음료를 마셔도 과일이나 야채를 먹어도 배가 조금 시리다. 수박을 먹었는데 내가 배가 좀 살살 아프고 에어컨까지 쓴다. 좀 차가운 데 나가면 배가 시린다. 이런 증상에 있는 분들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췌장이라든지 장의 기능을 같이 온보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사실 손발이 차다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면 손발이 좀 차서 좀 증상이 나타나는 레이노이드 증후군의 실제 사례, 치료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72세 어르신인데요. 이게 날씨만 추워지면 손발이 항상 더 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 표현에 의하면 여름에도 당신은 차가운 물에 손을 넣게 되면 손이 시리다고 해서 3년 전부터 이제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이렇게 진단받은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맥관을 눌렀을 때는요, 맥관의 힘이 유난히 이제 심장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소에도 이제 가슴도 좀 두근두근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근심 걱정을 미리미리 이렇게 하시는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조금 소심하다, 조금 꼼꼼하다, 그 다음에 완벽하다,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연세가 72세가 됐고, 이제 60세가 되면 심장의 기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손과 발 쪽으로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의 체질 검사를 했을 때 소음인이었기 때문에요. 손과 발은 비와 위쪽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인 체질이었고, 그 다음에 심장맥이 약했기 때문에요. 심장과 이제 비위,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세 가지 치료법을 이제 쓰시면서
같이 이제 뜸 치료를 하면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증상에 따라서도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의 증상들의 어떤 치료법이 사용되나요? 예, 이제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차적인 증상은요, 손과 발은 시린데 얼굴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발은 시리면 당연히 혈관이 수축이 되지 않습니까? 혈관이 수축이 되면 얼굴에서 땀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손과 발은 차면서 얼굴 쪽으로 상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하기시키면서 이제 온보시키는 치료법 두 가지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과 발은 시린데 음료수를 먹거나 차가운 데는 좀 답답해서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표한리열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겉부분은 차갑고 안 부분은 열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치료법을 같이 써야 됩니다. 예, 겉에 부분은 당연히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당연히 안에 부분은 시원하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유자분들이 체질 검사를 하시다가 보면 A 한의원에 가면 소양인이라고 하고 이제 B 한의원에 가면 소음인이라고 이렇게 체질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인체는 음과 양이 소음인과 소양인이 이렇게 100대 0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음양의 다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한 90대 10 정도, 소양인 체질이 90, 소음인 체질이 한 10 정도면 이렇게 분석하기가 쉬운데 네. 이렇게 레이노이드 증후군처럼 손과 발은 찬데 겉은 찬데 속은 열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음양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60대 40 정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 급하게 오셨을 때는 또 맥관의 힘이 빨라지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때는 소양인 체질로 판정을 좀 하기가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손발은 찬데 그 다음에 내가 또 변비도 있고 소변색도 좀 노랗게 나오고 뭔가 시원한 데가 좋다. 이럴 때는 한열을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이 발이 찬데 당연히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데 가지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료수를 마셔도 따뜻한 걸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은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도 차고 몸 안도 차기 때문에요. 겉과 속이 같이 차기 때문에 이제 표리 구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도 따뜻하게 하고 속도 따뜻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질 검사를 했을 때도요. 당연히 소음인 체질로 나오는 경우가 90% 이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들은 혈관을 확장해주는 따뜻한 약, 그 다음에 이제 속을 데워주는 표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건 좀 레이노이드 증후군과는 다른 얘기지만 보통 이제 한의원에 체질 검사하러 가시면 나는 어디서는 소양인이라고 하고 어디선 소음인이라고 하더라.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치닫는 그런 성향도 있겠지만 중간 즈음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혈액형 가지고 네.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A형인데 A형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O형 성격도 같이 나타나. 그런 네네. 것처럼 체질도 소음인, 소양인이 0대 100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는 음과 양으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만 100%이다, 양만 100%이다. 이렇게 되면 인체가 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다수가 있을 뿐인데요. 그 중에 이제 양이 더위가 조금 많으신 분이 있고, 이때 소양인 체질이고, 음의 성향이 조금 더 양보다 많다. 이때 이제 소음인의 경우 몸이 좀 차가운 체질로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비율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네. 말씀 주신 좀 손과 발은 시린데 오히려 얼굴에선 땀이 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나요? 이런 경우에 이제 치료 사례가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56
66세 여성분입니다. 예, 생리가 10년 전에 끊어졌고요. 현재 이제 혈압약과 이제 당뇨약을 복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네이노이드 증후로 진단받은 건 이제 5년부터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손과 발은 항상 시리고 또 찬물에 넣으면 저리고 아픈 증상까지 오는데요. 얼굴에서는 땀이 조금만 움직이면 나고 잠자다가도 땀이 자꾸 난다고 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인체에서 이분의 맥관을 눌렀을 때는요, 맥관에 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요, 음식을 조금 허기가 지면은 손이 좀 떨리기도 하고 좀 피곤한 증상도 이제 같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손과 발이 차가운 게 주 증상이 아니고요, 얼굴로 해서 몸으로 해서 땀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인체는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서요, 당연히 땀이 너무 빠져나가면은 그걸 못 빠져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얼굴로 해서 땀이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로 인해서 땀이 나는데 이분은 낮에도 나고 밤에도 나고, 이 경우가 이제 기혈 구어로 인해서 얼굴 쪽으로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에 땀을 먼저 멈추면 네이노이드 증후군 손발이 시린 증상은 이제 사라질 거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병이 워낙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6개월 동안 치료하면서 얼굴 쪽에 땀 나는 증상이 이제 사라지니까요. 당연히 사라지니까 몸이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혈관을, 뇌에서 당연히 따뜻하니까 이제 혈관을 이완을 시키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끝, 발끝이 따뜻해졌죠. 그래서 얼굴에서 땀이 난다, 몸에서 땀이 난다. 그 다음에 네이노이드 증후군이 있다. 그 다음에 네이노이드 증후군은 아니더라도 뭔가 몸에서 땀이 나는데 등도 시리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시리다. 이랬을 때는 땀 내는 것을 먼저 막아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손발이 차거나 아니면 저린 증상은 굉장히 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그럼 치료를 그냥 안 하고 방치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손끝, 발끝이 수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톱에 염증이나 이제 궤양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혈관이 수축되다가 보면요, 당연히 혈관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다가 보면은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차갑다. 그 다음에 약간 변색까지 파란색으로 온다. 이런 증상들이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이 될 때는요,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좀 레이노이드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좀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 좋다 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네이노이드 증후군이 있는데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네. 그런데 따뜻하게 하는데, 따뜻하게 할 때도 손과 발이 뭔가 시리고 약간 저리고 파랗게 변색이 된다, 얼굴까지. 이때는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금연을 해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금연, 담배를 피면 우리 인체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요, 당연히 혈관을 수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코감기 약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자주 이렇게 마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고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염두에서 기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보통 운동이라고 하면 좀 대단한 걸 해야 된다 생각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만 먹고 잘 하게 되지 않는데 예. 여기에는 좀 어떤 운동이 좀 효과적일까요? 예, 운동은 이제 손과 발이잖아요. 예, 그래서 손과 발을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은 경우에는 제가 꼭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하시라고 합니다. 예, 내려올 때는 무릎에 하중이 걸려서 예, 굉장히 예, 인대 쪽이나 예, 활액막 쪽, 예, 이런 쪽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이제 손, 발이 차신 분들은 예, 계단을, 예, 직장인들 분의 경우에는 이제 계단을 좀 올라가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평지에서는 예, 걷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걷는 운동을 하실 때 대부분은 예, 손을 이렇게 차려 일자로 이렇게 따가고 발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레이노이드는 예, 이 손끝 그 다음에 발끝도 오시기 때문에요. 결국 이 손을 팔을 예, 한 90도 정도로 예, 올리면서 예, 발도 같이 보폭을 좀 넓히면서 이렇게 걸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걷기도 어렵고 바빠서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다. 예, 그러면 한 조격을 한 15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조격을 15분 정도 하실 때요. 예, 당연히 발만 하는 게 아니라 손도 같이 하시는데 이때 땀이 많이 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낮에는 땀이 나셔도 괜찮은데요. 밤에 조격을 하실 때는 땀이 조금 나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네. 땀이 난 다음에는 예, 당연히 우리 몸에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때는 예,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순환이 잘 될 것 같은데 땀이 많이 나가게 되면 당연히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예, 그때만 시원하지 또 그 다음 날 되면 당연히 손과 발이 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조격, 그 다음에 조격을 하실 때 예, 손도 같이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발 움직여 걷기나 계단 네. 오르기, 조격 이런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레이노이드 증후군에 대해서 치료 방법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레이노이드 증후군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감초입니다. 감초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여성분들 특히 감초 많이 드시거든요. 이게 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초는 달 감자의 감, 예, 그 다음에 풀초자 풀, 예, 그래서 감초, 예, 그 다음에 또 예, 약방에 이제 감초라고 하잖아요. 예, 한의원에서 예, 모든 약재에 감초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이 감초는 모든 약을 조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예, 조화시킨다는 것은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조금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난다든지 좀 과식을 하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났을 때요. 이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초는 심장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생겼을 때요. 뭔가 조급증이 나타났을 때 완만하게 풀어주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감초는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난데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다, 또 어떤 약을 먹었는데 배가 좀 살살 아프다. 음식을 먹었는데 조금 상한 음식인 것 같다. 이랬을 때는 이때 또 감초를 차처럼 이용을 하시면요. 약을 해독을 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의 이명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국노라고 합니다. 나라의 국자와 어르신의 노자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제 어르신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제 효과가 있는 약재로 보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이제 한방차 요법으로 감초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예. 이게 현대인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감초는 뭔가 급한 것을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은 항상 음식도 좀 빨리빨리, 일도 빨리빨리, 걸음도 빨리빨리,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다가 보니까 네. 이제 스트레스나 조급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혈관이 수축될 때,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긴장을 잘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것처럼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 있을 때 교감신경 기능을 완만하게 풀어주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초를 차처럼 이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제 이 감초를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는요, 평상시에 이제 좀 붓기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부신피질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감초를 꼭 전문 한의사와 상의를 하고요.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감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 동생이요. 아, 네. 동생분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70이고요. 네, 몸무게는 70kg고요. 네. 나이는 60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동생이 공황장애가 있어갖고요. 이게 시간만 되면 식은땀이 나고 목 뒤에서 식은땀이 나고 이마로 올라가고 온몸으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가슴이 빡빡하고
어깨 쪽으로 많이 좀 아프고 왼쪽이구나. 왼쪽 쪽으로 아프고 예, 변비가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아프고 있거든요. 예. 이 공황장애 증상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한 4년 예, 4년부터 한 5년 사이. 예. 이때 그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발생했는지 뭐 운전이라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발생을 하셨는지요? 아무 일 없이요. 예. 그 전에 뭐 특별히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도 없었고요. 예. 예. 공황장애 약은 복용 그 당시에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열태민인가? 예. 열태민이라던데 자기가. 남동생이 술 하십니까? 아니요. 예. 술 못 하세요? 예. 예. 담배도 못 피워요. 예.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농사를 조금 짓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공황장애가 갑자기 그 4, 5년 전에 이제 나타났고, 지금 술도 이제 못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태음인이라고 이렇게 진단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공황장애가 주로 그 낮에 이렇게 밖에 있을 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나타나십니까? 예, 바깥에 있을 때가 자주 나오고, 예. 집에 있을 때 한두 번 나오고. 예. 하루에 보통 몇 번이나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나하고 있을 때, 내가 같이 있을 때, 하루 종일 있는데, 예. 3번인가? 예. 4번인가 나타났다고. 예. 그때 보시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얼굴이 혹시 빨개지는 증상 보셨나요? 예. 예. 얼굴이 좀 많이 붉어지십니까? 그렇게는, 많이 붉어지지는 않고요. 예. 예. 이 경우 변비가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남동생분이. 예, 예. 예. 변은 며칠에 한 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이요. 이틀에 한 번요. 지금 식사량은 잘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제 열태음인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못 하시고 또 변비도 있고 봐서는 내부에 이제 열이 차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 쪽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낭 쪽으로 열이 차면서요, 교감신경 기능이 이제 항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향부자 6g. 예. 예, 그 다음에 황련 2g. 분명 2g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예. 예, 그걸 그 종이컵 4컵 정도의 물 넣으시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종이컵 3분의 2잔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그러면 이거 재탕도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이제 한 번 해서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녁 때 먹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합해서, 예, 다음에 재탕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57에 50kg고, 네. 43세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아, 예, 제가 6년 전에 예, 오른쪽에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았었고요. 예, 예, 한 3주 전부터 해가지고, 척추 4, 5번 그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엉치 쪽으로
되게 무리하게 진통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병원을 내원했었거든요. 예, 네, MRI도 찍고 했는데 예, 뭐 그 전에 그 허리 디스크 그 정상보다는 심하진 않은데 약간 재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병원에서는 제가 있는 증상은 왼쪽 다리 쪽으로 심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좀 약간의 저린 증상과 그다음에 좀 시큰시큰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오른쪽이 전에 시술한 부분인데 예, 그 오른쪽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예, 그 반대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던데. 아, 예, 이제 그 디스크 증상, 지금 현재는 어느 쪽이 불편하세요? 지금 왼쪽이 불편한데 예. 그 선생님께서는 오른쪽이 내나 조금 약간 재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 심하진 않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여기 그 아픈 부위에 허리 밑에 보니까 척추 그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아픈 부위에 주사 치료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치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그 뭐 고주파 치료인가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이렇게 예, 그 부분을 자극을 해서 치료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치료를 한 번 받았었거든요. 예, 예, 근데 되게 밤에 자고 아침에 새벽 같은데 막 깨면은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 한 자세로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치료 받고 그 통증은 몇 프로나 감소가 되었습니까? 통증이 그 둘째 날은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예. 제가 월요일 날 그 주사하고 그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날은 그 주사 때문인지 되게 좀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좀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일째 되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아프고 오늘 새벽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예, 좀 많이 아팠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도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서가지고 있거든요, 거의. 아, 하시는 일이 서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그 아프고 나서는 일을 전혀 아예 안 하거든요. 예. 아, 예, 아프기 전에는 일을 하셨습니까? 예, 일을 예. 좀 했었어요. 예. 일이 뭐 혹시 오래 서 있다든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까? 예, 계속 서 있고 예. 좀 힘든 일이었어요, 좀.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신경외과에서 약도 이제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약을 2번 복용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 이제 본인이 맨 처음에 이제 6년 전에는 오른쪽에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인체는 뇌에서는 오른쪽이 아프면 무의식적으로 이제 왼쪽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은 그 디스크가 아주 심한 상황은 이제 아니어서 시술을 받고 본인이 이제 오른쪽에 실질적으로 그때 아팠기 때문에 이제 뇌에서 왼쪽에 힘을 실게 됩니다. 예, 이제 그런 네.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왼쪽에 이제 힘을 쓰다가 보거나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오른쪽보다는 또 왼쪽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MRI 상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아주 심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네네. 때는 이제 근육하고 인대나 좌골신경 지금 응치 쪽으로 해서 허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지금 아프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때는 지금 허리를 조금 골반하고 예, 추나 치료를 해서 이제 교정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오래 이제 서 있고 이제 무거운 것을 들다가 보면 예, 지금 뼈에 실질적으로 디스크가 신경을 눌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육이나 인대 쪽을 보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현재 그 신경외과 약 말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네, 아니요. 예, 예, 두충 6g, 네. 예, 그 다음에 우슬 6g,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4g, 네. 예, 대추 2개.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양을 넣으시고 물 종이컵 4컵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종이컵 3분의 2잔 나오게 달이세요. 아, 네. 예, 예. 그리고 제가 예. 병원 가기 전에 예. 한 일주일 정도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예. 받았거든요. 예, 예. 아, 추나 치료도 그때는 좀- 예, 네, 추나 치료 같은 건 안 받고요. 예, 예. 그냥 일반 물 치료나 침 같은 거 맞았었거든요. 예, 예. 예, 그때는 좀 오히려 더 좀 개운하다 그래야 되나 좀 덜 아픈 증상이 있었는데 예. 오히려 병원 갔다 와서는 예. 제가 좀 더 제가 느끼는 통증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러시면 이제 지금 방금 차 요법은 식사하기 네. 1시간 전에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허리가 이제 디스크 뼈에 이제 신경을 눌리는 증상은 없으니까 지금 네. 전에 한의원 가서 치료받고 좀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조금 더 꾸준히 받으세요. 한방차요법 복용하시면서요. 추나 치료 같은 것도 좀 네.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 이제 추나 치료를 받을 때는 지금 이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골반이 좀 틀어지면서 허리가 기울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침 치료 받으면서 추나 치료도 요즘은 이제 나라에서 보험이 되니까요. 네. 예, 치료를 같이 받으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게 허리에 좀 안 좋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 참고하셔서 추나 치료나 이런 것도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요, 선생님. 예. 네, 지금 이렇게 좀 통증이 좀 심한 단계에서 추나 치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 예, 그 이제 추나 치료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본인의 네. 이제 몸 상태를 이제 보고 추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 치료에서 조금 진정시켜 놔서 그 다음에 추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이 경우는 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추나 치료하고 침 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전에 치료 받았던 그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